안녕하십니까 검사님. 네, 안녕하세요. 검사님, 제가 또 이제 주제 찾고 편집하고 공부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얘기할 때 사실 적시라면은 그것이 이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맞을까요? 일단 명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외국의 경우,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인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 정도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 지금 307조에 보면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허위사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은 좀 더 처벌이 좀 셉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연이라고 하는 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몇 사람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경우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그게 전파성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처벌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경우, 판례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그 피고인인 여자가 그 상대방 여자 남편이 있는 데서 그 상대방 그 피해자 여자한테 그래요. 너는 내 남편하고 붙어 먹었다. 그래서 나도 네 남편하고 붙어 먹겠다. 그래서 네 남편이 하고 붙어 먹었다고 하는 거, 이게 명예훼손이거든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 피해자 남편이 있는 데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좀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 제3자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딴 사람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고,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 위법성 조각 사유라 그래가지고 우리 310조에 그 사실 적시가 어떤 경우냐면은 진실, 행위가 그 진실한 사실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 말했을 때는 처벌되지가 않아요. 사실을 적시해도. 왜냐하면 그래야 그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실제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뭐 분효회라든지 동대표가 뭐 그 아파트 단지에 그 공금을 갖다가 뭐 횡령했다든지 이런 걸 뭐 아파트 단지 안에 그 벽보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가지고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뭐 횡령했다 이렇게 고소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약간 뭐 그런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 맥락은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아파트 주민 전체의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그거는 위법하지 않아서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일례로 금년 2월 달에 대통령을 상대로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던 그 전 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이제 하급심에서 이제 결국 선고를 했는데, 그 판결 이유가 의견 내지 단순한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 이래가지고 무죄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의견 표명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보면은 뭐 후기 작성하는 거 있죠. 우리가 뭐 식당 갔다든지 뭐 아니면 뭐 치과라든지 뭐 이런 게 후기를 이렇게 인터넷에 그 후기를 달아놓는데, 그걸 이제 업주 측에서는 이제 자기한테 그 영업에 방해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업무 방해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경우는, 만약에 사실을 적시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위생 상태가 불결했다든지 뭐 머리카락이 나왔다든지 음식에 그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그건 업무 방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적을 해줘야 이게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사실의 적시고 어떤 일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심이 들어갔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무속에 있어서도 어떤 무속인이 뭐 점사가 아니면 뭐 허인이 뭐 이렇게, 그게 진짜 엉터리점을 본다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라면 그건 업무방해. 업무방해는 뭐냐면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는 속임수죠. 위력에 의한 경우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업무를 방해하면 이제 업무 방해죄가 되는데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라고 돼 있거든요. 그 형법에. 근데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고 진실한 사실을 갖다 지적한 경우는 그거는 업무 방해가 안 되는데 가끔 이제 업주 측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하고. 근데 어쨌든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어떤 그런 고통은 따르죠. 그 다음에 사실의 적시하고 또 이제 약간 다른 게 그럼 우리 모욕죄하고는 또 어떤 관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명예훼손하고 큰 차이는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돼. 이게 허위나 진실된 사실이도 어쨌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지 명예훼손이고 그게 없이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모욕을 주는 어떤 의사표시 이런 그러니까 사실의 적시가 아예 없는 거는 모욕으로 가고 사실의 적시가 있는 거는 명예훼손죄.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그래가지고 고소를 안 해도 그 수사를 할 수가 있죠. 처벌할 수가 있는데 피해자가 그 명시한 의사표시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은 처벌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모욕죄는 친고죄가 되기 때문에 친고죄는 고소를 해야지 수사가 가능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두 개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공익을 위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공익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처럼 이제 아파트 단지 같으면 아파트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뭐 동대표나 뭐 분여회 대표가 공급을 횡령했다 그러면 결국 동이라는 그 동에 있는 그 구성원들 아파트 같은 단지 안에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그런 대잡으로 붙였다는 거죠. 어떤 그런 그러니까 내용이 누구를 이제 까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죠. 이 모두를 위해서 그렇지.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그렇지. 하는 게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또 진실해야 되고 거기에 뭐 사심이 들어갔다든지 이러면 그건 안 되고. 의견 표명도 그냥 똑같이 그냥 그 내용이 봤을 때 단순히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모욕하거나 뭐 명예훼손하기 위한 내용의 글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차이점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모욕은 추상적으로 뭐 욕을 하잖아. 이 무슨 새끼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자체가 어떤 그 모욕감을 느끼니까 그렇게 하고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아까처럼 뭐 누구하고 붙어 먹었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사실을 지적을 해야 되는 거. 누가 뭐 횡령을 했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그 사실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검사님 덕분에 또 오늘 진짜 많은 정보도 알아가고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아갔는데 이거 시청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답변이고 촬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